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별거 없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입니다. 자, 이때 나머지 R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 B의 차수보다는 낮아야 된다. 뭐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요렇게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 때 뭐라고 예를 들어 드렸냐 하면 77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5, 그 다음에 나머지 2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쓴 거 맞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7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5고 나머지가 2죠. 그랬을 때 우리가 77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5고 나머지가 2다. 따라서 77은 3 곱하기 25 플러스 2로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다항식 A를 누구로 나눴다고요?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과 똑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입니다.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관련된 예제 또 같이 풀어볼게요. 다항식 A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에 의하면 다항식 A는 누구로 나눴다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입니다. 그럼 얘네 둘은 곱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 더해줘봤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 그냥 전개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겁니다. 이게 뭐 되죠? x의 세제곱 빼기 1 되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들은 지금 다시 곱셈 공식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A라는 다항식은 x의 세제곱 빼기 2x와 같다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 볼까요? 다항식 얘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3x-15일 때 다항식 A의 상수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다항식 얘를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7을 누구로 나눴다고요?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랍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가 3x-15니까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3x와 마이너스 15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3x는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것만 넘어오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가 a와 x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다시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한번 다시 써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8은 자 x 플러스 2 곱하기 a라고 써줘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요, 이건 뭐냐, 여기 플러스 0이라고 적어볼까요?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a이고 나머지는 0이다. 다시 말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때의 몫이 바로 a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a는 뭐냐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눈 몫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 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얘로 나눠주면 그 몫이 바로 a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조립제법 나눗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세제곱의 개수 1이죠. x제곱의 개수 0, x의 개수 0, 그 다음 상수 8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립제법이니까 요렇게 밑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1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요 자리에 적어줍니다. 그 다음 1은 그대로 내려오고 요렇게 2개 곱한 마이너스 2가 요 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 이거 2개는 더해주죠. 그 다음 요렇게 2개 곱한 4가 요 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 이거 2개는 더해주죠. 그 다음 요렇게 2개 곱한 마이너스 8이 이 자리에 오고 요거 2개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이 자리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세제곱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뜻하고요. 그때 몫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몫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요게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죠. 따라서 이때 몫이 누가 되는 거냐 하면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가 아니라 a의 상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상수항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래서 나온 요 새로운 식을 또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는 그냥 x세제곱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로 나눈 몫과 같구나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눈치 빠른 학생들은 어떻게 푸느냐? a의 상수항을 구하는 거면 결국은 이 x가 들어가는 항들은 필요 없고 x가 없는 항, 요 4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상수항이 그냥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식의 양변에 x에다 0을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8은 2a가 되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냐 하면 4가 됩니다. 이게 바로 a에다가 다항식 a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결과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라는 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본 친구들은 눈치 빠르게 이런 조립제법 안 합니다. 그냥 x에다 0 대입해서 상수항을 구해내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하나 더 봅니다. 다항식 얘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3x-1,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자, 다항식 a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먼저 살펴본다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얘는요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3x-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요 나머지 부분을 좌변으로 넘기죠. 그럼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자 이쪽을 3x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렇게 바꿔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3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을 3x-1로 나눈 몫이 바로 a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0, 즉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나눗셈 합니다.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나눗셈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3,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적어주시면 돼요. 3과 마이너스 1 적어줍니다. 그럼 요 자리에 1 들어가서 3 마이너스 1 되고요.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얘는 0 빼면 3하고 2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여기 3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여기는 일단 또 1 되니까 3 마이너스 1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퀄 0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몫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요 부분이 몫이고요. 몫이 바로 a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냐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사실은 이걸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111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만 적어준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정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똑같죠? 이게 눈치 빠른 학생들은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거는요, 다항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일 경우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자, 요게 a죠. 그럼 여기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의 1 더하기 1 더하기 1과 똑같더라라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하죠. 그죠? 요 식에서 바로 그냥 누굴 넣어버려요. 요 식.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식이니까요. 그죠? 여기에 x 대신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해보면 3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2a 이렇게 되고요. 자, 좌변이 얼마가 되냐 하면 6이 됩니다. 따라서 6은 2a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3이 나오는데 이 a가 3이라는 건 a라는 다항식이 3이 아니라 a라는 다항식에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이 정답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그냥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도 상수항도 뭐로 봐야 된다? 개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냥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요 그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읽어보시면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자, a는 0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건 x에 대한 1차식이란 뜻인데 이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래요. 자, 조립제법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ax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예요. 근데 이 a가 1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 그냥 이걸 보는 겁니다. 다항식 fx를 ax,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와 rx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하죠. 자, fx는 ax 플러스 b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요, 요 ax 플러스 b라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 a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a를 어느 쪽에 곱해주는 거냐 하면 qx 쪽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분의 b와 a 곱하기 qx의 곱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rx는 그대로 남겠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하면 fx를 x 플러스 a분의 b,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몫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a 곱하기 qx가 되는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r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즉 a인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fx를 그냥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의 목과 나머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a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가 아니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즉 qx와 r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에 a분의 1을 곱하면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fx를 x 플러스 a분의 b, 요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몫에 a분의 1을 곱해준 것이 우리가 원하는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rx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대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예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처음이니까 적어볼까요? 2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때 몫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qx라고 놓을 거고요. 나머지를 r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 2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qx 플러스 rx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x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 곱하기 누구로 적어주냐 하면 2배 qx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rx 해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요 다항식을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2배 qx고 나머지가 rx구나 라는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2, 그 다음 1,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 그려주시고 요 자리에는 x 플러스 2분의 3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2분의 3을 적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2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마이너스 3이 요 자리에 오고요. 이거 두 개 더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이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 되고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3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배 qx가 누가 되냐 하면 바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rx가 누구랑 똑같냐 하면 2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qx와 rx거든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몫은 자 qx라고 적어볼까요? 얘는 누가 되냐 하면 자 2배 qx가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나머지 rx는 똑같습니다. rx 똑같으니까 요건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말로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식을 써놓고 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도 없고요. 됐죠? 자, 유제 볼게요. 다항식 fx를 x 빼기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 rx라고 할 때 다항식 fx를 3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면 fx라는 것은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니까 요거와 같다라고 적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3x-1로 fx를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3x-1로 만들려면 여기에 3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냥 3배를 해주면 안 되니까 원래 거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분의 1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x 빼기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qx 플러스 rx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식과 달라진 게 없죠. 그 다음에 요 3은 이제 괄호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3x 빼기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분의 1은 누굴 주냐 하면 qx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qx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rx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식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fx를 3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뭐가 되는구나? 몫은 바로 3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구나? 나머지는 똑같이 r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3분의 1의 qx 나머지는 rx에서 1번의 정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요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 요 식을 한번 써보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와 r이라고 할 때 다항식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눈 몫은 모이고, 그러니까 모 곱하기 qx겠죠. 나머지는 모 곱하기 r이다. 자, 네모 안에 r 맞은 것을 차례대로 적으면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 적어보는 거예요. 자,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항식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눈 몫과 나머지예요.
그럼 얘로 나눈다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마이너스 a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오게 되는 거죠. 전개해 보면 ax 플러스 b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qx가 오고 플러스 r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qx와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플러스 r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을 해석하게 되면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마이너스 a 곱하기 qx가 됩니다. 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나눗셈의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r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앞에 들어갈 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r은 그냥 r이니까 요 앞에는 1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그 다음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2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봐서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이 문제들은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에 해당하는 그 식 있죠. 그 식을 적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헷갈리다가 틀리지 마시고 그냥 적으세요. 적다 보면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안 적어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